여러분, 오늘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는 그래도 평균은 되겠지. 다들 비슷비슷하게 살지 않나? 뉴스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 가구 평균 자산 3억 원. 70대 평균 자산은 계속 늘고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평균이라는 단어가 요즘 70대 분들을 가장 크게 속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영상 제목이 이겁니다. 내가 평균인 줄 알았는데 요즘 70대들은 통장에 얼마씩 갖고 사는 걸까?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에 있는 돈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5천만 원입니까? 1억 원입니까? 아니면 그보다 적습니까? 이 질문을 듣는 순간 가슴이 살짝 답답해지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후에서 중요한 건 집이 얼마냐가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되었느냐도 아닙니다. 노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통장 속 돈입니다. 병원에 가야 할 때 망설이지 않고 꺼낼 수 있는 돈, 난방비 고지서를 보고 숨이 막히지 않는 돈, 경조사 문자를 받고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돈. 그게 바로 노후 통장의 진짜 의미입니다. 오늘은 위로하지 않겠습니다. 괜찮다, 다들 그렇게 산다. 이런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숫자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실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70대들은 실제로 통장에 얼마를 갖고 사는지, 상위, 중간, 하위는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지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가 평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늦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알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이제 착한 평균이라는 환상을 내려놓고 진짜 현실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부 평균이라는 숫자가 사람을 속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평균은 믿을 게 못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 가구 평균 자산은 약 3억 원입니다. 이 말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이 숫자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다들 그 정도는 있나 보다. 나는 그 근처는 되겠지.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평균이라는 숫자 누가 끌어올리고 있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상위 소수의 아주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명 중 1명이 30억 원을 갖고 있고 나머지 9명이 3천만 원씩 갖고 있다면 이 10명의 평균 자산은 단숨에 3억 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그 9명에게 당신들 평균은 3억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평균이 사람을 속이는 방식입니다. 노후에서는 평균이 현실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가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노후를 이야기할 때 평균보다 중앙값을 봅니다. 중앙값이라는 건 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즉, 가장 평범한 사람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중앙값을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70대 가구의 자산을 보면 집값을 제외한 통장에 있는 현금과 예금은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많이들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이 있으니까 괜찮다. 집값이 오르니까 걱정 없다. 하지만 여러분, 집은 통장이 아닙니다. 집은 팔기 전까지 병원비가 되지 않습니다. 집은 현금화하기 전까지 생활비가 되지 않습니다. 노후의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내 자산이 얼마냐? 가 아니라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 그래서 노후에서 평균 자산 3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통장에 남아있는 현금, 매달 들어오는 연금,
그리고 갑작스러운 지출을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70대 분들이 자신을 실제보다 위에 놓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위인데 중간이라고 생각하고 중간인데 상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늦어지고 그래서 통장이 갑자기 무너집니다. 이제부터는 평균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에서는 평균을 버리고 진짜 분포, 진짜 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서는 요즘 70대들이 실제로 통장에 얼마씩 갖고 사는지 구간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부터가 많은 분들이 가장 충격받는 부분입니다. 2부. 요즘 70대 통장 현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느낌이나 추측이 아니라 숫자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70대들은 통장에 얼마를 갖고 살까? 이 질문에 가장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집값은 빼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통장 속 현금만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노후를 버티는 건 집이 아니라 통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70대 통장 현실을 세 구간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상위 약 20%입니다. 이분들의 통장 잔고는 대략 2억 원 이상입니다. 이 구간에 계신 분들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국민연금이 있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도 일부 있습니다. 병원비가 나와도 어디서 줄일까가 아니라 어디서 쓰지를 고민합니다. 자녀에게 급한 일이 생겨도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여행이나 취미도 가끔이 아니라 선택으로 합니다. 이분들은 노후가 불안하지 않다기보다는 조정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가장 많은 분들이 속해 있는 중간 약 50%입니다. 통장 잔고는 대략 3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입니다. 이 구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래도 있는 편처럼 보이지만 실제 생활은 항상 계산이 필요합니다. 병원비가 나오면 통장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관리비, 보험료, 난방비가 계절마다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분들의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가 걱정이다. 맞습니다. 이 구간은 사고 한 번, 질병 한 번이면 순식간에 하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70대들이 외식을 줄이고 여행을 포기하고 사람 만나는 횟수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돈이 아니라 심리가 먼저 위축됩니다. 이제 가장 말하기 어려운 하위 약 30%입니다. 통장 잔고 3천만 원 미만, 그중 상당수는 1천만 원 이하입니다. 이분들의 삶은 매달이 불안입니다. 병원에 가야 할 때 조금 더 참자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경조사 문자가 오면 먼저 액수를 계산합니다. 난방비 고지서를 보면 숨이 먼저 막힙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건 돈이 아니라 자존감과 인간관계입니다. 사람을 피하고 연락을 끊고 혼자 버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70대 분들은 자신이 실제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위인데 나는 그래도 중간은 되지라고 생각하고 중간인데 나는 평균은 넘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미룹니다. 그래서 점검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통장이 갑자기 무너졌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통장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계속 줄어들다가 어느 날 체감될 뿐입니다. 다음에서는 왜 70대에 들어서면 통장이 이렇게 빨리 줄어드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3부. 왜 70대의 통장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드는가? 앞에서
요즘 70대 통장 현실을 구간별로 보셨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아직 중간이니까 괜찮다. 아직은 버틸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70대에 들어서면 통장은 절대 천천히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70대 통장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드는 4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의료비는 정기 지출이 아니라 폭탄 지출로 바뀝니다. 60대까지는 병원비가 대체로 예측 가능합니다. 한 달에 몇만 원, 검진비 정도입니다. 하지만 70대부터는 다릅니다. 갑자기 입원합니다. 갑자기 시술이 들어갑니다. 갑자기 보호자가 필요해집니다. 이때 나가는 돈은 월 10만 원이 아닙니다. 한 번에 수백만 원입니다. 통장은 이 한 번의 지출로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유, 자녀 지원이 마지막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70대 분들께 이 말은 아프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자녀는 40대, 50대가 되어도 부모에게 손을 내밉니다. 전세금, 대출, 사업, 손주 교육비. 그때마다 이런 말이 따라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하지만 그 마지막은 생각보다 자주 옵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를 외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통장에서 조용히 돈이 빠져나갑니다. 이 지출은 생활비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합니다. 세 번째 이유, 집은 있지만 현금이 없는 구조입니다. 많은 70대 분들이 이 상태에 계십니다. 집값은 3억, 4억인데 통장에는 3천만 원, 5천만 원. 겉으로 보면 그래도 자산가는 맞지 싶지만 이 상태가 노후에서 가장 불안정합니다. 집은 아프다고 해서 바로 팔 수 없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당장 현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는 통장에서 나가고 집은 그대로인데 현금만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70대 통장의 구조적 위험입니다. 네 번째 이유, 연금에 대한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 나오니까 생활은 되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의료비, 식비, 난방비. 요즘 물가에서 국민연금 100만 원은 생활비가 아니라 고정비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연금이 들어와도 통장은 계속 줄어듭니다. 이걸 느끼는 순간 사람은 소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덜 만나고 밖을 덜 나가고 삶의 반경이 줄어듭니다. 통장이 줄어들면 삶도 함께 줄어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70대 통장은 천천히 닳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이 변화를 너무 늦게 체감합니다. 그래서 다음이 중요합니다. 왜 줄어드는가를 알았다면 이제는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를 정확히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현실 점검표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기부터는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 이야기가 됩니다. 4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현실 점검표. 이제부터는 남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요즘 70대 통장 현실과 통장이 줄어드는 이유를 보셨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을 피하면 이 영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종이 한 장 아니면 머릿속으로라도 솔직하게 체크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통장에 1억 원 이상의 현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집값 말고 보험 해지 말고 당장 꺼낼 수 있는 돈입니다. 이 질문에서
망설이셨다면 이미 중요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큰 병이 생겨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수입이 줄어도 버틸 수 있습니까? 병원비뿐만 아니라 간병비, 교통비, 식비까지 모두 포함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에 아마라는 말이 떠올랐다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녀에게 더 이상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마음 말고 현실로 답하셔야 합니다. 전세, 대출, 손주, 사업, 앞으로도 도와줄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그건 통장에 적힌 숫자가 아닙니다. 미래에 빠져나갈 돈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집을 팔지 않고도 앞으로 10년을 살 수 있습니까? 요양병원, 요양원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지금 살고 있는 방식 그대로 10년이 가능한지를 자문해 보십시오. 이 질문에 확신이 없다면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떠올려도 잠이 편합니까?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의료비, 각종 회비. 이 숫자들을 떠올릴 때 가슴이 답답해진다면 통장은 이미 심리적 한계선에 와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5가지 중 4개 이상 그렇다. 비교적 안정. 2~3개 그렇다. 조정이 필요한 상태. 1개 이하 그렇다. 구조 점검이 반드시 필요. 이건 평가가 아닙니다. 전략을 세우기 위한 진단입니다.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70대에 완벽한 준비란 없습니다. 다만 현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점검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한 발 앞서 계신 겁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그래서 통장에 얼마면 안전한가? 에 대해 정답이 아니라 현실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부터는 불안이 아니라 방향이 생길 겁니다. 5부 70대 이후 통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가 아닙니다.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도대체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안전한 겁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집착하십니다. 1억이면 되는지, 2억이면 안심인지, 3억은 있어야 하는지.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통장은 금액보다 구조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1억이라도 누군가는 3년 만에 바닥나고 누군가는 10년을 버티기 때문입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매달 들어오는 돈의 지속성입니다.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금액이 크지 않아도 매달 꾸준히 들어오면 통장의 속도가 늦춰집니다. 반대로 연금이 없거나 불안정하면 통장은 순식간에 줄어듭니다. 노후 통장에서 연금은 풍족함이 아니라 시간을 벌어주는 장치입니다. 두 번째, 매달 빠져나가는 돈의 고정성입니다. 문제는 큰 돈이 아닙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입니다.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불필요한 구독, 각종 회비. 이 고정비가 크면 통장은 숨을 쉴 틈이 없습니다. 많은 70대 분들이 큰 돈 쓴 적 없는데 왜 이렇게 줄지?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작은 돈이 매달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갑작스러운 지출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력입니다. 병원, 사고, 경조사. 이건 예고 없이 옵니다. 이때 통장이 바로 흔들리면 그 순간부터 삶 전체가 위축됩니다. 노후 통장에서 진짜 안전이란 돈이 많은 게 아니라 한두 번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여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어도
연금으로 고정비가 덮이면 버틸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억이 있어도 매달 200만 원씩 세면 몇 년 안에 끝납니다. 노후 통장은 자랑할 숫자가 아니라 시간을 사는 도구입니다. 클로징. 평균을 믿지 말고 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계속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평균을 믿지 말라. 대신 나를 보라. 평균 자산, 평균 연금, 평균 노후. 이런 말들은 듣기에는 편하지만 실제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노후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앞으로 몇 년을 지금 방식으로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통장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닙니다. 통장은 인생의 성적표가 아닙니다. 남과 비교할 대상도 아닙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설계하는 지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불안을 키웠다면 그건 잘못된 영상입니다. 하지만 점검하게 만들었다면,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조금이라도 방향을 잡게 했다면 이 영상은 제 역할을 한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통장 잔고 구간별 생존 전략, 집을 팔지 않고 현금 흐름 만드는 방법, 70대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돈 관리 습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의사표현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평균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숫자로 지켜내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